오늘은 이제 암페르 할 수 있는 문제를 좀 풀고 벡터 포텐셜에 대해서 법칙을 풀 수 있는 것을 좀 풀고 그다음에 벡터 포텐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암페르 법칙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법칙은 이제 우리가 푼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 이런 솔루션도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돌아갈 이건 어떤 걸 가정하냐면 충분히 촘촘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삐져나오는 작용을 다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이런 원통인데 통 연전류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연료 하나는 암페르 법칙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는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한 개만 있으면. 근데 또 있잖아요. 여기 포인트가 있으면 저쪽에 또 있다고. 그러면은 여기선 이쪽에 있는 것이 여기에 대한 컨트리뷰션은 어떻게 되느냐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쪽에 이렇게 흐를 때에는 이런 흐를 때하고는 기여하는 방향이 좀 다른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좀 트리키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는 오히려 그러면은 이제 벽이 전류가 면이 두 개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있어서 이 면 안에서는 뒷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흐르는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 또 어떤 문제를 풀 수가 있느냐 하면은 면전류, 선전류 뭐 이런 거 박힌. 그러니까 암페르 법칙 가지고서 풀 수 있는 문제는 굉장히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 그럴까? 이런 대칭성 있는 토로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죠. 이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면전류가 우리는 이제 문제를 어디서 보느냐 하면 저 위에서 보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좋겠네요. 여기서 그렇지? 봐요? 옆에서 한번 보죠.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들어가는 전류들이 여기에 이제 쭉 있을 것이고 여기에는 어떻게 돼요? 이쪽에는 나오는 전류. 그렇죠?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전류 얘들은 여기에는 어떻게 기여하느냐면 이쪽으로 기여를 합니다. 그렇죠? 얘들은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이런 식으로 기여를 하겠죠.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기여를 할 거예요. 근데 얘들은 이렇게 기여를 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위로 여기서도 뭐냐면 위로 기여를 해요. 자 그러면은 얘들은 뭐냐면 나오는
올라가는 것은 이쪽에서는 또 이쪽으로 기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서로 더해지고 여기는 서로 빼져요. 여기하고 여기는 뭐냐면 얘들과 얘들에 의해서 서로 빼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얘들은 가까이 있고 얘들은 멀리 있으니까 얘들이 기여하는 바, 즉 뭐예요? 들어가는 이쪽 전류가 이길 것처럼 보인다고요. 이쪽에 들어가는 전류의 기여가 이길 것처럼 보인다고요. 실제로 그럴까를 갖다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트랜슬레이션 대칭성에 의하면 이쪽에 만약에 자기장이 완전히 캔슬되던가 그냥 남아있던가 둘 중에 하나겠지.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자기장이 이쪽 방향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장은 이쪽 방향이던가 이쪽 방향이지 이런 방향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칭성에 의해서 자기장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때는 여기다가 이 자기장을 따라가면서 이런 암페르의 서큐잇을 설치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갖다가 B1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B1이라고 그러고 이걸 B2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요 길이를 L이라고 그러고 요 길이는 그냥 엡실론 인피니시멀리 작다고 생각을 하세요. 오케이? 근데 뭐 여기선 해봐야 사실은 선로의 방향하고 자기장의 방향은 수직하기 때문에 여기선 엡실론이 안 작아도 기여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 B.dl을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B.dl이 얼마냐면 암페르의 법칙은 μ0 I예요. 그렇죠? 토탈 이 안에 들어있는 I인데 이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B1 여기서는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장의 방향하고 이 선로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이 이쪽이라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쪽 방향이라고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B1 곱하기 L이 되고 여기서는 뭐냐면은 크기가 B2 곱하기 L이 돼요. 왜냐하면 B2가 그러니까 B1 그러니까 자기장의 크기 방향은 이제 이쪽이 전체적으로 이쪽 방향이라고 윗방향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가정을 하면은 자기장 방향하고 선로의 방향하고 여기서는 나란하고 여기서는 반대 방향이니까 그러면은 좀 B1, B2는 뭐냐 얘들 거하고 얘들 거하고 다 합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여기서는 B1, B2 차이가 디텍트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가는 여기 이 안을 뚫고 들어가는 토탈 전류는 제로라고요. 따라서 B1과 B2는 뭐 얘들이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똑같다. 그런 결론을 얻어요. B1, B2는 같다. 몰라요? 그러므로 여기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B1, B2가 이제 같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뭘 한 거냐 하면은 하나씩 합시다. 그러니까 얘들에 의한 이거 치우고 얘들에 의한 것만 생각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얘들에 의한 것은 이 전류 들어가는 전류에 의한 것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아요. 오케이. 다시 말해서 얘로 저 면전류로부터 거리가 멀어진다 하더라도 크기가 줄어들지를 않는다고. 자, 그래서 얘들에 의한 것은 다 이제 올라가는 방향이고 여기하고 다 자기장의 크기가 같다. 그러면 이제 같은 만큼의 면전력이 여기는 들어가고 여긴 나오고 여긴 들어간다 그러면은 얘들에 의한 거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나오는 거니까 위로 다 가고 얘들에 의한 거는 항상 밑으로 가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 거리하고 이 무늬에 어떤 그 거리가 있으면 이 거리하고 여기서부터 이 거리하고 비록 다르다 하더라도 얘들이 여기에 미치는 자기장의 세기하고 얘들이 여기에 미치는 자기장의 세기하고는 항상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예요.
왜냐하면 이게 프로브하는 바가 뭐냐면은 면전류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마그네틱 필드의 크기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야 안 그래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밖에서는 다 그냥 캔슬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다 캔슬해요. 이해가 가죠? 몰라요? 그래서 그러므로 들어가는 전류 이제 밖에서는 뭐냐면은 외부에서의 자기장은 제로다 그 말이에요. 외부라는 게 뭐냐면 이 저 두 개의 판전류 판 밖에는 다 제로다. 내부는 서로 더해지겠죠. right?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전류, 그러니까 이 흐르는 판전류의 크기를 K라고 그러면은 K는 뭐냐면 시그마 곱하기 V입니다. 면전하 곱하기 속도하면 면전류가 돼요. 그리고 암페레의 법칙은 여기에다가 만약에 암페어 법칙을 여기다 적용하게 되면은 여기도 K가 흐르고 여기는 이쪽으로 이쪽에 흐르는 걸 플러스 K, 이쪽을 마이너스 K라고 그러면은 결국은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그 서큐잇을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이 전류는 여기 안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Right? 그런데 이 전류가 만드는 B 필드는 여기에 들어가요, 그렇죠? 컨트리뷰션이 된 거야. 자,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은 이 전류 같이 해가지고 요 밖에는 제로가 됐고 여기에는 어떤 B가 있어요. Right? 그러면 여기에서의 전류의 크기는 μ0 곱하기 I는데 I는 뭐냐면 K 곱하기 L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다음에 이거의 왼쪽을 계산을 하면 그것은 여기서는 0이 되고 여기서는 0, 여기는 B니까 B 곱하기 L이 돼요. 따라서 B는 그냥 μ0 곱하기 K예요. μ0 곱하기 K가 됩니다. 그래서 면전류에 관한 것은 이제 이렇게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거 시그마 유도 V는 뭐예요? 네? V. 뭐라고요? sorry. 이거는 무슨 단위 면적상의 차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러지? Surface Charge Density. 면전하 밀도. 면전하 밀도. 이거는 뭐냐면은 이건 뭐라고 그래요? 면전류 밀도. 면전류 밀도. 비슷하게 해서 그냥 이게 포인트 이 라인 차지로 생각하면은 그건 이제 I라고 하겠어요. I는 람다 곱하기 V예요. 람다는 뭐냐? 이게 뭐냐? 단위 길이당의 단위 길이당의 이게 라인 차지 덴시티 혹은 선전하 밀도. 이거는 뭐라고 그러나? 이건 그냥 전류 밀도라고 그래요. 오케이.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것도 써요. J는 뭐예요? 이것은 그냥 로 곱하기 V. 이건 그냥 전류 밀도라고 그럽니다. 전류 밀도, 선전류 밀도, 전류. 근데 그냥 선전함 보통의 토탈 전류 밀도를 I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 설에 모든 게 집약돼 가지고 있으면 이 서피스 면에 대해서 접근할 필요도 없고 더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선전류 밀도 혹은 전류 밀도라고도 이야기하고, J도 그냥 전류 밀도. 근데 J를 면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은 토탈 전류 밀도가 되고,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퍼져 있으면 그렇죠? 이렇게 펴져 있으면 어떤 면을 뚫고 나오는 전류의 다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혹은 토탈 전류가 얼마냐. 그래서 요 안에 들어있는 토탈 전류, 그걸 이제 I는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 단위 면적당의 전류, 그걸 갖다가 J라고 그러면은 우선 J 곱하기 DA를 해서 더한 게 이 안을 요 면적을 뚫고 가는 토탈 전류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이제 이 전류라고 하는 게 이게 막힌 진공, 여기가 이제 물체라고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그냥 다 줄여놓거나 혹은 멀리서 보거나, 오케이, 이렇게 되면은 그냥 이 전체 토탈 밀도가 전류가 다 그냥 라인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그것이 현실적인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구리선이라 그러면 선전료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보면 구리가 그 안에는 이게 잘라 놓으면은 원자 스케일에서 보면은 뭐 그냥 지구 표면만큼이나 넓은 거라고. right?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스케일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가만 있어봐. 그 얘기를 내가 왜 했냐? 이 질문 나와서 이제 한 건데. 그 V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어요. V? 속도. V는 속도. 여기 있는 전하들이 움직여야 전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여러분이 숙제로는 안 냈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그림이 없어요. 그림이 없는데 여러분 1학년 교과서에 보면은 실제로 구리 전류에 흐르는 전류에 있어서 1A 구리 전류에 흐르는 경우에 있어서 이제 속도가 대충 얼마나 되냐, 드리프팅 벨로시티라고 그러는데 이 벨로시티가 얼마나 되냐를 한번 셈을 해봐라. 돼야 되는데 못 냈어요. 이거 기준에는 됐다. 여러분 교과서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드리프팅 벨로시티를 구하라.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 엘렉트론들은 사실 지렁이보다도 더 느리게 움직여요. 왜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 이 안에는 굉장히 엘렉트론들은 이온들도 많고 뭐 불순물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엘렉트론은 그냥 이렇게 바로 자기가 이제 실력 발휘를 못하는 거죠. 굉장히 원래 엘렉트론은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데 이것들이 좌충우돌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얼마나 충돌 없이 달릴 수 있는 시간이 있느냐, 이제 그런 게 물질의 구조를 혹은 물질의 성질을 캐릭터라이즈하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그게 이제 mean free pass 혹은 mean free time,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원자 스케일에서 미시적으로 보는 이야기고, 여기서는 우리는 그냥 전자는 그냥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좌충우돌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전자는 지렁이보다도 느리게 간다. 그렇게 지렁이보다도 느리게 가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효과를 볼 수가 있냐? 혹은 저기
뭐 어떤 전기 스위치든지 그냥 올리면은 어떻게 돼요? 불이 그냥 들어오잖아요. 왜 이렇게 빨리 들어오냐? 궁금하죠? 궁금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궁금증을 이제 문제를 풀면, 그건 여러분이 이미 1학년 때 풀어가지고 다 알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생각을 해봐라. 그러니까 그 문제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5장은 보충 문제 가면 여러분들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줄여주겠습니다. 숙제를 좀 줄여서 그냥 보충 문제에서 그림이 있어도 다 풀 생각하지 말고 3개만 풀어서 내라. 보충 문제에서 너무 많이 내주면 문제 41은 여러분 보면은 그림이 있는데 여기에 이건 그냥 홀 전류의 홀 효과 이런 거니까 풀어내세요. 41번 그 다음에 그러니까 41, 42 같은 건 부담이 안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런 건 그냥 있으나 마나 하니까 내시고 43번도 재미있으니까 하나 내세요. 43번. 그다음 44번은 문제가 이제 중요하니까 그림이 없어도 내세요. 44. 그러니까 41, 42, 43, 44 하고 문제 45는 이게 이제 자기 홀극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혹은 자기 홀극이 있어서 혹은 다이온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뭐 그러니까 자기 홀극만 생각해. 다이온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홀극이 있는데 자기 홀극이 있으면 그 주위에서의 전하에 자기 홀극 주위에서의 전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제 뭐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 소위 말해서 이 렌즈 벡터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가 도입을 하는데 그게 Q 벡터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제 타원 운동을 이제 타원이 있을 때에 타원에서 이 뭐 아포지 혹은 그죠 프리헬리언 가장 근일점까지의 벡터를 갖다가 Q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Q가 콘스턴트 오브 모션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이것이 피리어딕 모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풀어보시고 이건 느낌표가 있지만 면제를 해줬다가 내가 이거를 뺀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렇게만 풀어내세요. 예, 그렇게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다다익선 그렇지만 내가 너무 무리는 안 시키려고. 6장에 보면은 대신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6장엔 또 너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그 다음부터 있지.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낼 때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어디까지 내느냐 하면은 45번까지만 내고 47번부터 있는 그 그림이 있는 문제들은 다 풀어가지고 그 다음 주 6장이 끝날 때 같이 내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6장에 없는 문제를 5장으로 보충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숙제 조절. 갑자기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풀고 싶은 문제는 이 문제예요. 이 문제인데, 여기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트랜슬레이셔널 인베리언스가 있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이걸 갖다가 이게 무한히 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문제도. 이 문제도 무한히 길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만약에 보세요. 무한히 길면은 뭐냐면 여기서도 전부 뭐냐면 그 자기장이 있다 그러면은 이쪽 전부 이쪽 방향이거나 밑으로 방향이지 다른 방향일 수가 없죠, 그렇죠? Right? 그럴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쪽 방향이면 왜 이쪽 방향이 프리퍼드냐? 일로 미는 게 누구냐? 그럼 여기 있는 놈이 이제 이렇게 민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놈이 일로 미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Right? 그러니까 일로 뭐 자기장이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선 anyway. 그래서 이쪽 방향이거나 하여튼 이쪽 방향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문제하고 이 문제는 완전히 같은 방법으로 풀려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뭐가 명확하지 않냐면은 여기하고 여기서는 뭐냐면 면적력 때문에 확실한데 여기서는 뭐냐면 이게 돌아가는 면적력이기 때문에 불확실하다고요.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돌아가는 면적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규먼트는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결국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하고 크기가 같아야 돼요. 여기 B1이 있으면 B2, B1, B2 같아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규먼트가 그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나 여기나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장이 일단은 이쪽 방향이거나 이쪽 방향이다. 그러면 사실 문제는 거의 다 풀린 거야. 다만 여기에 밖에 제로가 된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조금 까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하고 이거 완전히 면적력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의 거리나 여기서부터의 거리가 상관이 없다는 게 누가 봐도 명확해요. Right? 마치 지구 표면이 만약에 정말로 평평하다면 여기서의 중력이나 여기서의 중력이나 높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위로 올라가면은 지구 중력이 약해지는 이유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그래서 면적일 때는 탈 잡는 사람이 아무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완전히 둥글잖아요. 둥그니까 이게 여러분이 도전을 해볼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피하죠 이거를? 이 문제를 어떻게 피해요? 만약에 밖에 이제 퀘션은 그거예요. 퀘션은 밖에서 다 캔슬 0이 됐거든. 여기서도 0이 될 거냐? 그것만 문제야. 그렇지? 0이라는 것을 어떻게 야기하면 될까요? 영이 아니라면
만약에 여기에 어떤 b가 파이나이트한 b가 있다 그러면은 단위 길이가 임의의 길이를 끊어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 밖에는 뭐냐면은 콘스탄트한 전류가 자전이 돌고 있어요. 돌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Right? 그러면은 문제가 뭔가요? 문제가 뭐야? 몇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첫째는 에너지 와이즈 해가지고 여기에는 밖에는 그러면 B 제곱이 비례하는 뭐가 있는 거지? 에너지 덴시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무한한 공간이 있고 단위 부피당 B 제곱에 비례하는 에너지 덴시티가 있다고 그러면 그건 무한한 어떤 에너지가 필요한 건데 그 에너지를 셋업하기엔 여기 있는 전류는 너무나도 파이나이트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 단위 전류를 갖다 셋업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유한한데 어떻게 해서 무한한 어떤 에너지를 스토어할 수가 없는 거죠. 공간이. 그렇게 봐도 이상한 거예요. Right?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있는 이 뭐라 그럴까? 자기장이 여기 있는 어떤 전류에 의해서 셋업이 들어가는 놈들에 의해서 셋업이 돼야 되나? 이렇게 되면은 나는 나오는 놈에 의해서 해야 되나? 나오는 놈에 의해서 셋업되고 여기는 들어가는 놈에 의해서 셋업된다고 그러면은 또 모순을 어떻게 더 보일 수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 있는 들어오는 놈들이 나오는 놈들이 어떻게 되냐? 들어가는 놈들이 해야 되나? 들어가는 놈들이 해야 되겠네. 들어가는 놈들이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내죠, 그렇죠? 만약에 들어가는 놈들이 얘들을 이겨가지고서 여기 들어가면 여기 나와야죠. 전류는 이렇게 돌아가니까. Okay?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는 놈들이 얘들을 이겨가지고서 남은 게 이쪽 방향이라면 대칭성에 의하면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얘들이 얘들을 이겨가지고 이쪽으로 만들어내야 맞는 얘기죠. Right?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얘들을 따라서 저쪽으로 한 바퀴 쭉 이제 순실을 해요. 자기장을 이렇게 셋업을 해놓으면은 이렇게 순실 돌아가면서 뭐냐면 이게 모든 돌아가면서 여기서는 실린더리컬 대칭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 여기서는 이쪽 방향인데 여기서는 이쪽 방향이라고 그러면 돌아가는 이 실린더리컬 대칭성이 깨진 거예요. 그럴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Right?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방법에 의해서는 그 방법이 뭐 가장 엘리건트한 방법이에요. 실린더리컬 시메트리를 깬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업이고 여기서 다운이면 저쪽에서 동서남북이라고 그러면은 남쪽 북쪽 어딘가에서 이게 제로가 돼야 된다는 건데 사실은 이 위치나 동서남북이 다 어떻게 돼요? 다 동등하잖아요. 어디서나 얘가 업이면 여기서도 업이고 이쪽도 업이고 다 업이라 돌아가면서 다 업이해야지. 왜 여기서는 업인데 여기서는 다운이냐?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관점이 서로 컨시스턴트 하려고 그러면은 유일한 방법은 이놈에 의한 것과 이놈에 의한 것이 서로 캔슬을 해서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하여튼 이렇게도 0이고 저렇게도 0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말한 두 번째 방법을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오케이. 다른 데서는 들을 수 없는 설명이었다고 기억을 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암페레 법칙에 대한 응용은 그런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나선 이게 안에서만 있다 그러면 문제는 뭐 그냥 간단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B 곱하기 L이
뭐예요? 왼쪽은 b 곱하기 l이고 여기선 0이고 여기선 l 곱하기 b고 오른쪽은 뭐예요? 단위 길이당에 n번 이게 전류가 있다 그러면은 μ0 곱하기 ni 하면은 한 번 더 그럼 그게 답이야 그냥. 그래서 b는 μ0 곱하기 ni가 답입니다. 이 경우. 예. 저기서 구멍이나 항상 공간이 있던데 코일의 단면적에는 항상 비례하잖아요. 솔리노이드 단면적 그 팩터로 안 들어가 있는지. 솔레노이드의 단면적은 그 솔레노이드 문제하고는 솔레노이드의 단면적에 이게 왜 무관하냐? 세상 생각해 보세요. 단면적 답이 무관한 건데 왜 무관하냐? 왜 무관할까? 이걸 크게 생각을 해봐요. 이게 만약에 솔리노이드의 단면 작다고 그러면 중심에서 생각해봐. 중심에서 같은 아이가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중심에서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요게 이렇게 있으나 여기 이렇게 있으나 지금 중심에서의 자장의 값이 왜 안 변하냐고 이제 물어보자고. 그러면은 여기에 가까이 미치는 놈은 뭐냐면은 여기 굉장히 가깝죠. 이게 아이가 전류가 굉장히 가깝죠. right?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이 가까운 전류는 뭐냐면 굉장히 이거 반경에 비례해 가지고 짧다고요. 작다고요. 전류가 미치는 전류의 길이가 짧다고. 반면에 여기서는 뭐냐면 같은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여기서 얘가 이 부분이 여기에 만들어내는 것은 짧아요. 작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이 같은 길이가 만들어내는 것보다 작지만 여기 뭐냐면 굉장히 길잖아요. 그 두 가지 효과가 서로 상쇄를 한다고. 왜냐하면은 전류가 여기에 미치는 거리, 전류로부터의 거리는 r분의 1에 비례해서 줄어들거든. 그치? right? 그런데 여기서 어떤 적분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2파이 r에 비례해서 늘어나거든. 소스의 길이가. 그러니까 한 전류가 미치는 영향을 따진다 그러면은 얘가 미치는 거나 중심에서의 자장의 크기가 같다고. 대략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전류 I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나 이렇게 흐르고 있으나 똑같다. 그리고 이제 솔리노이드라면 뭐냐면은 여기서나 다 똑같거든. 여기다가 이걸 설치를 해놓으면 똑같거든. 똑같이 악유할 수 있어요. 같다. 오케이. 그러니까 암페레의 법칙이라는 게 굉장히 시메트리하고 관계돼 가지고 여러분은 이 쉬운 문제라도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서 여기하고 어떻게 같다는 것을 어떻게 악유할 수 있냐. 내가 일부러 안 했어요. 너무 명백하니까. 근데 여러분은 명백해도 한번 악유를 해보세요. 왜 같으냐? 여기서 이 자장이 왜 같냐? 그 말이에요. 여기하고 왜 같냐? 예? 한 개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건 그러니까 여러분 실력 부족이라고 아니 뭐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있어요. 물론 있습니다. 책에 보면은 연습 문제 그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몇 번 문제냐 하면은
어딘가에 나와. 그러니까 옛날 책에는 없는데 새 책에는 있는 것 같아. 아, 여기 있네. 옛날 책 48번. 밑에 그림이 있죠. 새 책은 몇 번이지? 그 문제가 있어. 임의의 위치에서의 자기장을 구하라. 자기장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장이 아니라 자기장도 구하라고 돼 있네. 이게 60일. 예. 옛날 문제 48번이에요. 새 책은 몇 번이냐면은 새 책은 49번. 그림 5.60을 보세요. 임의의 위치에서인데 그 임의의 위치가 이 판 안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내가 지금 오늘 원래는 하려고 한 게 암페르의 법칙을 이렇게 오래 끌려고 한 게 아니었고 오늘 뭐 한다고 그랬지? 벡터 포텐셜을 한다고 했어요. 포텐셜 시어리를 우리가 1장에서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포텐셜 이론이 뭐예요? 어떤 벡터 필드의 클이 제로면 벡터는 뭘로 표시될 수 있느냐 하면 그레디언트로 표시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를 붙여요. 이게 전장이라면. 이번에는 뭘 하려 이야기를 클레임이 뭐냐면 자기자기할 필요 없어요. 근데 어떤 벡터 필드가 제로면 모든 곳에서 그러면은 B는 항상 B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벡터 A의 클로 표시가 돼요. 오케이. 근데 자기장은 이런 성질을 만족하기 때문에 자기장은 어떤 이런 A를 갖습니다. 그래서 A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벡터 포텐셜 혹은 마그네틱 포텐셜, 벡터 포텐셜이라고 흔히 불러요. 오케이. 그런데 이런 A는 하지 않습니다. Not unique. 왜 그러냐면은 A를 A 더하기 그레디언트 오브 람다로 이렇게 변화시켜도 그레디언트의 컬은 항상 제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의 어떤 스칼라량만큼의 스칼라의 그레디언트만큼 앰비귀티가 있어요. 유니크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A가 벡터 포텐셜이면 A 더하기 그레디언트 람다도 임의의 람다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람다를 더해도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앰비귀티가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A가 이런 조건을 만족시킨다. 제로라는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런 이제 추가적인 구속 조건을 줘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게이지 컨디션이라고 그래요.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게이지 인베리언스라고 그러고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건 쿨론 게이지라고 합니다. 게이지 컨디션이라고 그래요. 게이지 컨디션. 왜 이런 걸 배워야 되냐고 이제 물으시면 묻는다면은 사실 클래시컬 피직스를 하기 위해서 A를 도입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스칼라 포텐셜이다. 이거는 아주 유용하죠. 왜 유용하죠? 스칼라 포텐셜은 유용해요. 컴포넌트 3개짜리 대신에 컴포넌트 1개짜리를 다루면은 훨씬 더 유용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뭐야? B도 3개, A도 3개야. 왜 이거 해야 되냐? 이딴 짓을 왜 하냐? 뭐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지? 시간이 남냐? 그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답은 몇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모든 답은 양자역학으로 통해요. 양자역학은 A를 쓰지 않고서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라그랑지안을 해밀토니안이나 라그랑지안을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해밀토니안이 H가 2n분의 P의 제곱 여기 포텐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자기장의 효과는 여기에 B를 가지고서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도 내가 아는 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지된 파티클이 받는 자기장에서의 그 효과, 그 효과를 해밀턴에 넣는 방법에 A를 쓰지 않고서는 나는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숙제로 이걸 한번 해보세요. H가 2n분의 P의 2A 차지 A를 가진 놈은 차지 Q를 가진 놈은 이렇게 표시를 하면 여러분은 해밀토니안 방정식을 해밀토니안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배웠죠. V 하면 P는 클래시컬하게 P는 어떻게 됩니까?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Q 도트가 DH DP고 P 도트는 마이너스 DQ예요. 여기서 Q는 차지고 이 Q는 X라고 하죠, 내가. 참.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면 올바른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여러분이 아는 올바른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얻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걸로부터 혹은 라그랑지안은 어떻게 써야 되냐 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mv 제곱 플러스 qv.a로 주어져요. 책에서 저 뒤에 뭐 물어보는 게 그게 안 나와 있고 그래가지고 없는 내용이 어? 책에 없는 내용. 책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 GA 무지라고 돼 있는데 뭔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어떻게? 오케이, 이거는 그냥 엑스트라 숙제로 해서 다음 주까지 내세요. H는 도대체 뭔다는 얘기죠. 죄송해요. 이런 중요한 걸 고전역학 책을 다시 공부하세요. 여러분들 고전역학에서 라그랑지 배웠지? 해밀토니안은 배웠지? 이거 안 배웠으면 헛배운 거야. 고전역학을 배우는 2학년에 와가지고 내 생각에는 고전역학은 그 뒤에 있는 몇 가지 뭐 팽이 문제 이런 걸 제외하고는 고등학생이 대학생보다 실력이 훨씬 좋아요. 근데 고전역학을 1년 배우거든. 근데 왜 배우냐 하면 양자역학을 배우려고 배우는 거야. 20세기 물리학을 하는데 필요한 거의 유일한 18세기 물리학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걸 못하면, 이걸 모르면 양자역학을 못해요. 그러면 해밀토니안이나 라그랑지안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전자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만들죠. 해밀토니안 뭐라고? 해밀토니안이랑 라그랑지안 각각을 이용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근데 양자역학을 하는 방법은 달라요. 이거는 소위 말하는 패스 인테그랄을 통해서 방법이고,
요거는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학부 책에서는 요것만 배워요. 응? 아무래도 저 보니까 H는 전체 에너지고 V는 위치 에너지를 뜻하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워낙 두 나는 단위 자체, 기호 자체가 중구난방이 나가지고 다르게 쓰면 완전 다른 식으로 보이는 경우. 그래요. 네, 미안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운동방정식을 통해서 뭘 구하느냐면 mx의 도트가 로렌츠의 포스가 나온다는 걸 보여요. 이걸 뭐냐면 파이라고 할게요. Sorry. Q E 플러스 V B임을 보여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걸로부터도 이게 나오고 이걸로부터도 이게 나오고 이것과 이것은 르장드로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고 시간 2주 줬어요. 시간이 우리가 그래도 한 20분 남았어요. 이거의 적명은 이제 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데 수업 시간에 이런 거를 하면은 전자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막 하고 다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자기 효과에서 이 얘기를 다 뺐어요. 대신에 수리 물리에 가서 공부하고 와라. 이건 물리가 아니라 수학이니까 수리 물리에서. 근데 여러분 책에는 이걸 연습 문제로 줬습니다. 이걸 증명을 해라. 근데 여러분은 이런 건 시험에 안 낼 거예요. 이런 거는 왜 이러냐 하는 거는 내지 않습니다. 요 얘기는 내가 안 낸단 말이에요. 요 얘기는. 여기서는 금방 파이를 2의 선적분으로 그냥 간단하게 컨스트럭션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A는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쓰는 방법을 나는 몰라요. B로 A를 어떻게 간단하게 쓰는지 모른다고요. 결국 이제 컴포넌트를 쓰고 뭐 여러 가지 아티피셜한 컨스트럭션을 해야만 A를 B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습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자기 시간에 그냥 받아들여라. 그리고 해볼 사람은 연습 문제를 풀어보고 또 수리 물리를 여러분들이 배웠으니까 1학기 때 배웠기 때문에 1학기 때 배울 때에 수리 물리 1장에서 이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걸 아는 거예요. 아랍켄 책으로 여러분이 배웠으면은 1장에 이게 내용이 있다고. 그럼 내가 뭐 한다고 그랬었지? 벡터 포텐셜을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앱스트랙트하게는 이게 다예요. A가 필요하고 A를 어디다 쓰냐 하면 라그랑지안이나 해밀토니안을 쓰는 데에 필요하다. 오케이? 이제 여러분 교과서는 A를 갖다가 뭐 구합니다. 구하는데 다음과 같은 것이 유용해요. A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이 다이버전스 이퀘이션이나 그러니까 컬 이퀘이션은 풀기가 쉽고 이렇게 이런 걸로 뭐 조금 A를 근데 항상 이 라플라시안은 또 풀기가 쉬워요. 라플라시안은 풀기가 쉽습니다. 적어도 포멀하게는 말이죠. 그러니까 라플라시안이 왜 풀기가 쉬우냐 하면은 R분의 1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그린 펑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R분의 1.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미 스칼라가 만약에 파이가 뭐를 만족시켜요? 이게 이거는 엡실론 제로분의 1의 로를 만족시키죠, 그렇죠? 마이너스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뭐를 아느냐 하면은 파이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의 뭐지? r 마이너스 r 프라임 분의 로 r 프라임 d 3승 r 프라임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걸 안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아무나 이런 거 만족시키면 아무나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A를 이런 식으로 내가 쓰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A가 있는 방정식. 그거는 B는 뭘로부터 와요? 적어도 지금은 정자기장은 뭘로부터 와요? 좀 잠깐 다듬어. 이것만 하고 끝낼게. B의 소스가 뭐야? 전류, 그지? 맞았어. 전류야. 그러면 B를 전류로 쓰면은 간단한데, 근데 이거 cur를 풀기는 아까 내가 쉽다고 그랬는데 취소. cur이나 그러니까 퍼스트 오더를 갖다가 푸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런 종류의 그린 펑션이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게 없어. 컨스트럭션 하실 수 있겠지만, 근데 이 라플라시안의 그린 펑션은 1 over r이라고요. 1 over r 포텐셜. 그러니까 B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안다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이제 표현되느냐면은,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레디언트가 주공을 하나 갖고, 이게 여기에 걸린 것이 있고, 그것이 A 크로스 B 크로스 C를 하는 방법이죠. 빼기, 그 다음에 뭐냐면 A가 주공이 돼서 A의 방향이 하나가 있고, 이것과 이것의 도트 프로덕트가 있어요. 그것이 라플라시안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뮤제로 J네. 근데 쿨럼 게이지 컨디션을 우리가 요구를 하면은 이거는 제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됐어요? 이런 꼴로 됐네요. 그치? 그러니까 이것처럼 쓰면 끝나는 거죠. right? 여기 요상이 뭐냐면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라플라시안 스퀘어드는 뭘로 바꿔요? 4파이분의 1 곱하기 이걸로 바꾸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A는 뭐예요? 4파이분의 1에 뭐지? R 마이너스 R 프라임 분지 J 뮤제로 J R 프라임. 이게 답이에요. R 프라임. 만약에 이게 이제 면전류가 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바꿔요? 면전류가 있다 그러면은 4파이 분지 1에 똑같고 R 마이너스 R 프라임에 뮤제로 뭐예요? K를 하고 DA를 하고 이건 서피스 덴시티예요. 서피스 엘레멘트. 그 다음에 선전류가 있으면은 이것은 어떻게 돼? I가 있으면 이건 DL에 I 뮤제로 I R 마이너스 R 프라임. 그런 거죠. 오케이.
그게 이제 포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책에 몇 개 엑서사이즈가 있어요. 물론 그 뭐 그렇게 간단한 엑서사이즈는 아닌데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엑서사이즈가 몇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피어가 있는데 여기 스피어가 여기 서피스 그러니까 구면에 전하가 있어. 오케이? 전하가 있는데 얘가 돌아가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걸 뭐라고 생각할까요? 어떤 부도체라고 뭐 생각을 해도 되고 도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현재로서는 뭐 큰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등속도 등각속도 오메가로 지금 이 G축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자. 그리고 나서 이놈이 만들어내는 임의의 위치에서의 벡터 포텐셜을 구해라. 벡터 포텐셜을 일단 구하면 그걸로부터 뭘 구할 수 있냐면 마그네틱 필드를 갖다가 cur를 취해서 구할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근데 이제 보니까 시간이 10분이 채 안 남아서 내가 이 계산은 여기서 다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예. 예. 라플라시안의 벡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 비교가 얘기하는 게 제가 약간 헷갈려서 그런데 라플라시안 안에는 스칼라가 원래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면 라플라시안 뒤에 벡터 있는 거는 벡터의 각성분의 각각의 벡터 성분을 이건 뭐예요? 이건 스칼라 이퀘이션이고 이건 벡터 이퀘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 풀어라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전자기 책에 나오는 난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이 벡터 노테이션을 선호하는데 전자기를 어렵게 생각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너무 이 벡터 기호를 남발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리고 공식을 쓸데없이 수십 개를 도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장에 보면은 그 벡터의 미분 공식이 수십 개 등장하는데 그거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그거. 그냥 컴포넌트로 다 하세요. 그다음에 엡실론 ijk와 델타 ij만 가지고 아무것도 외우지 말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하면 다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만약에 내가 이걸 벡터 기호를 쓰면 이제 여러분이 알아들으면은 뭐 간편하죠. 이렇게 했는데 각각의 이제 컴포넌트에 대한 뜻이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데 이렇게 질문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것마저도 무슨 뜻인지 지금 학생들한테 불분명하다고. 심지어는 이렇게 간단한 것마저도. 그러니 뭐 컬과 다이버전스와 크로스 프로덕트를 섞어 가지고서 막 공식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제 그 벡터가 나와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뭐 하라고요? 그냥 다 컴포넌트로 돌아가라. 벡터를 가지고 하면은 이제 전체적 뜻을 읽기가 쉬워요. 최종적인 공식을 벡터로 표시를 하면 물리적으로 확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중간 과정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좋아요. 시간이 지금 5분밖에 안 남아서 이 문제는 나중에 풀기로 하고 비오사바라 법칙의 해석에 관한 문제를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어요. 비오사바라의 법칙과 해석. 이게 B가 뭐냐면 DB가 뭐냐면
4파이분지 μ0에 이걸 KM이라고 이제 보통 쓰죠. KM 곱하기 이게 뭐예요? DL 크로스 R 해시예요. R 제곱 이렇게 되는데 IDL이라는 게 사실은 뭐였냐 하면은 IDL 아까 뭐라고 그랬지 내가? I는 이게 DQ DT고 DL은 뭐라고 그랬냐? DL은 이게 이거는 DL 이걸 뭐라고 써요? DL 크로스 DL DT DT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DL은 어떤 차지가 DQ가 DT라는 시간 동안 간 거리를 DL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IDL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렇게 지우고 나면 이것은 V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IV DT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I 곱하기 DT가 DQ거든 이게. 그래서 V 곱하기 DQ라고 쓸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오리진이 굉장히 드러나요. 이게 V 크로스 R의 제곱하고 KM 곱하기 DQ예요. DQ. 이게 뭔 뜻이냐? 그러면 요건 뭐냐 하면은 V는 조금 비켜 있어 봐. 는 조금 나와. 그러면은 여기에 크로스도 좀 V 크로스 이건 나오고 여기 DQ가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럼 요게 뭐냐면은 요게 쿨롱 법칙이네. 그치? 뭐냐면 여기에 있는 요 작은 그 구간 내에 들어있는 차지가 뭐예요? 여기에 요 점에 미치는 이게 뭐야? 쿨롬의 전장이에요, 얘가. 뭐만 붙으면? K2만 붙으면.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만 붙으면. 그러니까 그걸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을 곱해주고 나눠져요. 그럼 이게 진짜 이게 뭐예요? 얘가 만드는 전장이에요. 이게. alright? 그렇지? 그러면 이게 뭐냐면 D2야. 쿨롱의 법칙이에요 하면. 그러면 이게 뭔지는 조금 이따 계산을 하고 얘가 뭐냐면은 V 크로스 D2네요. 근데 얘를 계산을 하면 얘가 뭐냐면 C제곱분의 1이야. 오케이? C제곱분의 1이라고. 왜냐하면은 KM은 4파이 이게 KM 오브 K2가 K2분의 1이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4파이 엡실론 제로고 얘는 뭐냐면 4파이 분의 뮤 제로이기 때문에 이게 엡실론 제로 뮤 제로거든. 그지? 근데 이게 뭐냐면 1 오브 C 제곱이에요. 그게 빛의 속도가 이렇게 전자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즉 비오사바라의 법칙은 다른 게 아니라 쿨롱 법칙하고 이 속도를 써가지고 여기에 있는 어떤 전하들이 움직이는 전하들이 여기에 만들어낸 어떤 효과야. 오케이. 움직이는 전하가 한 점에 만들어낸 효과. 즉 비오사바라 법칙은 새로운 어떤 자장이라는 놈을 도입은 했지만 새롭게 도입한 놈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전기장하고 연결돼 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은 이제 뭐 물어야 될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아니 여기 도선에는 전기장이 여기 이게 DE가 있으려면 DQ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 그렇지? 근데 도선에 무슨 전기가 어디 있냐? 중성의 어떤 그 도선 위인데 답이 뭐야? 도선이 왜 전하가 없어 보입니까? 중성의 상세. 그렇지. 이온들하고 플러스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주위에. 근데 여기서는 뭐냐 하면은 뭐만 보는 거예요? 움직이는 전하만 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전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만들어내는 이 DE하고 얘가 만들어내는 DE하고 주위에서 만들어내는 이 플러스 이온들이 만들어낸 거하고 정확하게 상쇄가 돼서 엘렉트릭 필드는 효과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온들은 안 움직이고 얘들은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놈들은 이런 식으로 효과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또 다른 종류의.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이게? 우리가 만약에 이 움직이는 전하를 따라가면서 보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움직이는 전하는 뭐예요? 그 프레임, 새로운 프레임에서는 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장을 만들어내야 거예요. 왜냐하면 안 움직이니까요. 그 프레임에서는. 그렇죠. 그냥 다만 따라가기만 해서. 그죠? 다만 우리는 프레임을 좌표계를 체인지만 했는데 여기서의 자장이 거기서는 뭘로 변환되어 있어야 되냐 하면은 전장으로 변환되어 있어야 된다고. 이게 뭐냐면 바로 상대론이 이야기하는 전기와 자기의 관계야. 그래서 이제 어떤 책은 처음부터 상대론을 먼저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상대론에 의해서 전기장으로부터 자기장을 유도를 하는 책도 있어요. 아주 옛날 책이지만 퍼셀이 쓴 그 버클리 시리즈의 2권인데 지금도 명저 중에 명저예요. 그게. 근데 그걸로 왜 안 배우겠어요? 근데 네, 대부분 학교에서 어렵다고 아호성이에요. 그래서 교재로선 잘 안 쓰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은 이미 그건 이제 1학년 교과서로서는 페일인데 2학년 교과서로는 많이 써요. 지금도. 근데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들 책은 맨 끝에 그 얘기가 있어요. 그게 12장 내용이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